저는 엄마의 생일을 맞이해서 주말 동안에 광화문 일대로 좀 다녔습니다.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또 청와대도 방문하고요.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또 그 사이에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. 특히 저는요. '이랬으면 좋겠다.' 하는 바람 중에 한 가지는 제발 권력과 인기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만 갔으면 좋겠다. 이런 바람입니다. 우리나라의 정치적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사건, 사고가 있을 때 느끼는 한 가지, 어떤 권력과 인기와 힘이 어떤 개인에게 갔을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탈바꿈되느냐 아니면 나쁜 쪽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비극과 아니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집니다.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제목 보이시죠? 임영웅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"제발 건강검진 좀 받으세요." 라는 이야기를 했죠.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. "이제 건강검진센터 예약도 불티나나." 이런 제목입니다, 여러분. 그만큼 임영웅 씨가 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. 이런 이야기죠. 사실은 건강검진 여러분들 되게 귀찮아하시고 그리고 두려워서 안 하시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. 첫 번째 시간이 없어서, 두 번째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가 안 좋은 게 나올까 봐 그렇게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정말 잘못한 행동이십니다. 특히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무슨 큰 병이 나올까 봐. 하셔야죠. 당연하게 가셔서 미리 예방하셔야죠. 그런데도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큰 병으로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다. 정말 제가 연예계에서도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누구였냐? 김자옥 씨였습니다. 김자옥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었습니다. 대장암이라는. 여기 보시면 김자옥 씨 어머니가 가족력과 유전의 영향을 받는 대장암으로 사망했다 알려졌죠. 자, 결국 김자옥 씨도 대장암이 걸려서 폐까지 전이가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. 허참 씨, 김자옥 씨 조금만 일찍 했더라면 건강검진 피했던 스타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. 김자옥 씨는 건강검진을 계속 미뤘습니다.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한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. 가족력이 있어 가지고 건강검진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생애 첫 건강검진에서 대장암을 발견한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제가 좀 정색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돼요. 1 년에 한 번씩이라도. 특히 나이가 50 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건강검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조기에 발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생사가 갈린다고 봐야 됩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꼭 건강검진 하셔라. 그러니까 임영웅 씨도 이렇게 강조했잖아요. 근데 인제 임영웅 씨가 이렇게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? 계기가 많은 팬들이 이런 걸 썼습니다. "임영웅 씨가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. 임영웅 씨 아프면 병원 가라고 말 좀 해 주세요. 이왕이면 국민건강보험 공익 광고 어때요? 건강검진 꼭 가라고 해 주세요." 팬들이 우리 부모님 아프면 병원 좀 가라고 건강검진 받으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"바빠서 안 간다."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.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. 이렇게 팬이 이런 글을 올리니까 임영웅 씨가 이걸 보고 '아 맞다. 내가 공식 팬카페에 이런 글을 꼭 써야 되겠다.'라고 해서 임영웅 씨가 사랑하는 영웅 시대에게 이런 편지를 올린 거잖아요. 그쵸? 임영웅 씨는 언제나 팬 여러분들 걱정뿐입니다. 여기 진짜 걱정하는 표정 보이시죠? 임영웅 씨가 눈을 아래로 깔면서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이모티콘을 썼습니다. 저는 늘 변함없이 튼튼하게 지내고 있어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한 가지, 제 영화 드디어 20만 관객 수를 돌파했습니다.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뜨거운 성원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
저는 언제나 놀랍니다. 정말로 전설, 레전드, 우리 팬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전설이십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행복한 기분,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익숙해지지가 않아요.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눈물이 글썽글썽하죠? 입을 해 벌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명웅 씨 이런 표정 너무너무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.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. 이명웅 씨 몰래 영화 보고 왔다고 말했죠?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? 이명웅 씨 아마도 몰래 영화를 보고 올 것이다. 어딘지 저는 맞힐 수 있습니다. 제가 봐도 너무 감동적이게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. 시작부터 눈시울이 붉어지고 울다가 웃다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. 하하하.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? 이렇게 웃으면서. 그리고 뭐라고 했죠? 늘 기적을 행하시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. 늘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. "이명웅 씨" 여기 보면 뚱뚱뚱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팬이 "이명웅 씨 사람들한테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얘기해 주세요. 우리 엄마 아빠 건강검진 좀 받으시게요. 병원을 안 가셔서요." 네 여러분 꼭 건강검진 하세요. 저는 며칠 전에 했습니다. 제가 뭐라고 했죠? "건강은 직접 챙겨야 한다. 건강검진 꼭 하세요." 이렇게 김영우 씨가 글을 올렸습니다. 건행이라는 이런 이모티콘도 아주 귀엽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 관련해서 이 글을 읽으셨으면 어때요? 많이 본 뉴스에도 이렇게 11만 번 넘게 이 기사를 또 보셨습니다. 그래서 건강검진센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예약을 하시지 않을까?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건강검진 꼭 잊지 말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이번 주 화요일 날 오후에 건강검진이 잡혀 있습니다. 저도 2년 만에 건강검진인데 좀 긴장됩니다. 좀 떨리고요. 저는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은 진짜 꼭 받습니다. 추가 비용을 내서라도 받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자식들이 얘기할 때는 사실 안 들어요, 부모님들께서.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명웅 씨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가까운 건강검진센터에 전화를 거셔서 꼭 건강검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동원이에게 왜 이명웅 씨는 형이고 김호중 씨는 삼촌일까요? 32살 동갑내기 친구인데 말이죠. 제가 김호중 씨라도 굉장히 뭔가 속상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은 처음 그 미스터 트롯 경연을 할 때 김호중 씨가 좀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 덩치가 좀 있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. 저도 제 친구가 있습니다. 제 친구는 저보다 굉장히 날씬하고 머리도 길고 아주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저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대충대충 이렇게 해 보이잖아요. 멋도 안 부리고 머리도 짧고 덩치도 후덕하니까 같이 가면 제 친구는 아가씨고 저는 누가 뭐래도 아줌마로 이렇게 봅니다. 속상하지만 저는 인정합니다. 왜냐면 제가 그만큼 관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고 뭐 또 김호중 씨가 "관리를 안 해서다."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외모가 주는 그런 후덕함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. 또한 경연 당시에는 동원 군이 초등학생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본인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느낀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불렀으니까 나중에 그걸 또 바꾸기도 애매해진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정동원 군이 "이명웅 씨는 형, 김호중 씨는 삼촌." 이렇게 부른다. 이게 김호중 씨 팬들이 보면은 "요놈." 뭐 이렇게 할 "서운하다 요놈아."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? "섭섭해도 바꿀 수가 없는 진실입니다."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정동원 군이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또 이번에 자신의 17 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. 그러면서 제작진이 문제를 냈죠. 그런데 중간 퀴즈. "김호중은 삼촌인가요? 형인가요?"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원 군이 "삼촌"이라고 말했고 이명웅은 "삼촌인가요? 형인가요?" 질문에 "형이죠."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잖아요. 미스터 트롯 나갔을 때 첫인상만으로 삼촌과 형의 호칭을 구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.
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섭섭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본의 아니게 호중이 형에게 "상처를 준 것 같아서 후회했다."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처음 호칭이 그랬으니 "바꿀 수 없다." 이렇게 말을 하는 정동원 솔직한 것 같습니다. 네. 아주 주관이 분명하군요. 네.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. 이명웅 씨의 아주 앳된 모습입니다. 머리가 아주 정갈한 게 또 지금의 느낌과는 사뭇 다릅니다.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'아 이명웅 씨가 또 이 집에서 이런 구상을 하지 않을까?'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. 이명웅 씨 뭐라고 합니까? "장르는 안 가리고 다 하고 싶은데 저는 특히 재즈를 하고 싶어요."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뭇 표정이 아주 진지하죠. 여러분들 이 재즈의 바이브레이션 아시죠? 굉장히 다릅니다. 이거는 발라드, 댄스 뭐 이런 힙합 종류와 또 다른 발성과 다른 성대 쓰임이 필요하고 완전히 문법이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다른 거죠. 스페인어, 영어, 불어 뭐 완전 다른 느낌의 장르인데 이명웅 씨가 이 쪼가 없다고 했잖아요. 엄청난 부단한 노력으로 이 트로트 가수의 그 쪼가 아예 없고 아예 발라드 가수의 그 쪼가 없고 아예 댄스 가수의 그 쪼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장르든지 굉장히 잘 소화시키는 그런 가수인데 재즈를 하고 싶다. 이명웅 씨가 부르는 그 재즈풍의 노래도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약간 벌써부터 흥분이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. 이명웅 씨가 만약에 재즈를 부른다. 와 대단한 명곡이 나올 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런 마음도 있죠. 빠른 시일 내에 더 큰 공연장에서 제대로 공연하고 싶어요. 이 녹화가 된 시점 불과 진짜 5년 안쪽에 이명웅 씨에게는 이런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죠.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.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? 많은 관객분들 모시고 아주 큰 공연장에서 밴드와 함께 공연해 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. 공연도 했고 영화도 했고 또 미국 공연도 했지 않습니까? 이 모든 꿈을 다 이루게 됐다. 이렇게 모든 꿈을 이루게 된 데 있어서는 또 임영웅 씨의 그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. 모든 인기와 권력이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. 그게 누구죠? 바로 임영웅 씨죠. 임영웅 씨의 따뜻한 선행이 우리 영웅 시대 여러분들께 전파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이 따뜻하고 그리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고요.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